공부를 안 하는 애들의 심리는 제가 보기에는 뭐냐면 그닥 잘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 친구들한테 오히려 필요한 거는 뭐냐면 일전에 수학 문제 풀 때 시간을 정해두고 풀거나 시간이 어느 정도 걸렸는지 체크하며 학습하는 방법을 공유해 주셨는데요. 보통 초등생 같은 경우 심화 스텝 4 풀 때 문제당 몇 분 정도가 적당할까요? 오케이. 절대적인 시간 기준은 없어요. 근데 어려운 문제 풀 때는 최소 10분 정도의 고민 시간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블랙라벨, A급 수학, 일품 이런 심화 교재 있잖아요. 뭐 고쟁이, 그리고 고등학교 모의고사로 따지면은 뭐 4점짜리 중에서 좀 어려운 것들, 그런 것도 풀 때는 최소 10분 정도는 고민해보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1시간씩 고민해보고 이런 것도 사실 좋긴 좋거든요. 모든 문제마다 1시간씩 고민하고 있으면 공부량이 적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한 10분 정도는 권장하고요. 그리고 몇 문제 정도는 정말 30분, 1시간 동안 낑낑대면서 풀어보는 것도 가끔씩 해보는 건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등과정 혼자 공부하려고 하는데 개념서부터 심화서까지 교재 추천해달라. 고등학교 과정 공부할 때 교재 추천, 이게 질문인 것 같아요. 네, 요거 질문 나온 김에 다른 분들도 다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고등뿐만 아니라 뭐 중등 과정, 뭐 초등 과정도 간략하게 교재 어떤 거 하면 좋을지 좀 설명드릴게요.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학기 과정은 초중 고 관계없이 개념, 그 다음에 유형, 그 다음에 심화, 요 3단계 과정을 잘 밟아야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일단 초등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이 시키실 텐데 그 디딤돌 시리즈 그냥 무난히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디딤돌 뭐 기본, 아니면 디딤돌 기본 플러스 응용, 요런 개념 교재 있고요. 그냥 디딤돌에서 나오는 디딤돌 문제 유형이라는 유형서도 있어요. 아니면 센 같은 교재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별 차이 없어요. 그래서 뭐 시키든 관계 없을 것 같고, 심화서로는 최상이 많이 시키시죠. 디딤돌 시리즈랑 최상이 시키면 무난하다. 네, 초등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중등, 고등 같은 경우는 개념서를 시키실 때 이런 경우들이 이제 있어요. 간혹 사고력 이런 게 조금 느린 친구들이 있거든요. 기본 개념서들도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개념 원리 같은 거 풀어도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이런 친구들은 베이직 센, 가장 쉽게 시키실 수 있는 개념서입니다. 아니면은 웬만큼 그래도 잘한다, 중상위권 이상 된다 라고 하면은 중고등 관계없이 개념 원리 괜찮습니다. 개념 원리 말고 다른 개념서들도 있는데 사실 개념서들 크게 관계없어요. 다 괜찮고요. 만약에 근데 독학을 한다고 하면 설명이 줄글로 좀 많이 풀어져 있는 게 좋아요. 그런 경우에는 중등은 순마품 라우데, 그 다음에 고등은 수학의 바이블 괜찮아요. 그 다음에 유형서 같은 경우는 센 괜찮고 개념 원리 RPM 도 괜찮습니다. 둘이 차이점이라고 하면 센은 C단계가 있어서 좀 어려운 문제도 좀 더 들어있는 거고요. RPM은 센에서 C단계 좀 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둘 다 책 너무 좋습니다. 상관없고, 그 다음 심화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었는데 중등은 뭐 일품 블랙라벨 풀리시면 되고, 그 풀고도 시간 남는 친구들 A급이랑 뭐 최상위 이런 거 더 풀리시면 되고요. 그 다음 고등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죠. 그 기출문제집, 자이소리, 뭐 마더텅 이런 거 풀리시면 제일 좋고, 그 다음에 고쟁이 추천드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정에서 아이 스스로 학년에 맞는 심화 수학 도움 없이 풀고 있는데 틀리더라도 스스로 시간을 들여 풀면 나중에 정말 잘하게 되는 게 맞을지 확신을 좀 얻고 싶어요. 의미 있는 것은 아이 스스로 교재 모든 문제를 혼자 풀고 답을 맞춘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여러 번 풀어 답을 찾는 문제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수학을 잘하기 위해 선택한 방법인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잘하고 있는 걸까요? 아주 잘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스스로 여러 번 풀어가지고 답을 찾아내는 과정이 수학 공부를 하는 과정이에요. 그게 저희가 항상 강조하는 부분인데 그거를 지금 스스로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틀린 문제를 포기하지 않고 더 고민해서 답을 찾아내는 과정까지 가는 그 힘, 생각하는 힘, 그게 수학 실력입니다. 그래서 아주 잘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혼자 공부하잖아요. 그럼 해설지 풀이 방법 있죠. 그거는 무조건 확인을 해봐야 돼요. 답은 맞췄지만 좋지 않은 풀이로 풀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답 맞췄다고 해서 무조건 넘어가면 안 되고, 그렇게 좀 어렵게 푼 경우에는 풀이 과정을 꼭 답지 풀이 과정이랑 비교를 해보자 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독학하는 친구뿐만 아니라 학원 다니고 있는 친구도 적용되는 얘기입니다. 저희 이전 유튜브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정말 좋은 공부 방법인데 대부분 학생들이 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맞은 문제들도 해설 보는 거예요. 해설지 풀이가 훨씬 나은 풀이인 경우들 상당히 많기 때문에 해설지로 공부하는 거 정말 강력 추천드립니다. 네, 비평준화 상급 학교 다니고 있는데 수학은 1, 2등급인데 다른 과목 점수가 안 나와서 걱정이다. 자신감은 많은데 실제로 하는 양이 적어서 걱정이다. 약간 사춘기거나 뭐 약간 그런 친구 같네요. 그러니까 공부 아이들 안 하는 것 때문에 걱정이신 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텐데요. 공부를 안 하는 애들의 보통 심리는 제가 보기에는 뭐냐면 그닥 잘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경우가 제가 봤을 때는 대부분이다.
그러니까 해야 된다라는 건 당연히 머리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정작 마음속에서 내가 지금 수준보다 훨씬 잘하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함이 크지 않기 때문에가 저는 거의 대부분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한테는 사실은 그냥 말로 열심히 해라, 뭐 혼내고 뭐 이런 게 저는 별로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솔직히. 그런 친구들한테 오히려 필요한 거는 뭐냐면 정말 본인이 동기부여되고 자극 삼을 수 있는 멘토 같은 역할을 찾아주는 거. 그게 꼭 주변에 있는 뭐 사람이 아니더라도 유튜브든 뭐 아니면은 뭐 실제 존재하는 뭐 연예인이든 누구든지 뭐 누가 됐든지 간에 뭔가 본인이 닮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 자극받아서 나도 저렇게 돼야지 하면서 열심히 하는 그런 마음 같은 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부모님의 잔소리로 해결된 문제는 아니고 오히려 그런 아이들이 정말 동기부여될 수 있는 롤모델 찾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유튜브 보다 보면은 동기부여 영상 검색해보시면 좋은 영상들 진짜 많거든요. 그런 것들 보시면서 어머니께서 보시고 좀 이건 자극될 만하다 싶은 것들 공유해서 보라고 해주세요. 공부 10분 하지 말고 영상 봐 하면 애들 웬만하면 보거든요. 그런 것들 찾아서 보여주세요. 아들이 중2입니다. 현재 집에서 15분 정도의 교육열 높은 지역의 수학학원을 다니고 있어요. 만족도는 높은데 고등학교 배정을 받고 나면 학교 내신을 위해 학교 근처로 옮겨야 할까요? 수학은 학교 근처가 아니어도 상관없다고는 하던데 어떤 게 맞을까요? 학원이 지금 좀 괜찮은 학원이면은 특히 영어는 조금 학교 특성이 좀 많이 있어요. 막 범위도 그렇고 부가자료 같은 것들이 되게 많아서 학교 특성이 강한데 수학 같은 경우는 학교 특성이 있긴 있습니다. 난이도라든지 문제가 나오는 스타일 같은 게 좀 있긴 있는데 기본적으로 수학은 아까 전에 말한 개념, 유형, 심화 있죠. 그거 잘 돼 있는 게 그냥 그 실력이에요. 근데 거기서 뭔가 어느 정도 난이도까지 공부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이 좀 필요할 수 있는데 학교에 따라서 웬만하면 잘 안 달라집니다. 아예 너무 쉬운 학교, 너무 어려운 학교 이런 경우에는 봐야 될 범위가 달라지는 건 있지만 그 정도는 기출문제만 봐도 쉽게 알 수 있고요. 그래서 학교 내신 때문에 굳이 잘 다니고 있는 학원을 옮길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다. 학원 자체가 문제가 있으면 옮겨야겠죠? 네, 고1 남학생 엄마고 지금 학원 보내고 계신데 너무 혼자서 하는 방식인 것 같아가지고 걱정된다. 이제 옮겨야 되나요?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요. 저희가 유튜브 영상 정말 많이 말씀드린 건데 학원은 보조수단이거든요. 애들이 공부 잘 되기 위해서 학원이 도움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학원에서 해결을 못 해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원을 보내신다고 해도 일단은 모든 걸 다 해주는 학원은 일단 잘 없을 거거든요. 근데 지금 학생이 공부가 잘 되고 있는지 and 아쉬워하는 부분 집에서 해결할 수 있는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학원에 분명 도움받고 있는 것도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비교하셨을 때 충분히 집에서 좀 보완함으로써 해결 가능하다 하시면은 제가 봤을 땐 그냥 두셔도 될 것 같은데 학생이 부족한 거를 이 학원에서 절대 해결을 못 해준다 라고 하면 옮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신 대비할 때 시간 주고 푸는 연습 이런 거 혼자 하라고 했다고 하는데 개별 진도 방식 학원이면은 요청드리면 선생님께서 못 해주실 이유가 사실 없어요. 그래서 학원에 그 시간 재고 기출문제 푸는 거 연습시켜달라고 하시고 근데 그거 계속 학원에서 안 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그 학원이 문제인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요청해봐 주시면 웬만하면 들어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신 모의고사 전교 다 1등인데 유명 인간 강사 수업 들어야 되느냐 라고 하는데 고3 되면 현역 성적 떨어진다고 해서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해요. 혼자 해서 문제 없으면은 인강 전혀 들을 필요 없고 오히려 잘 하고 있는데 인강 들으면 시간 낭비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은 고3 수능 킬러 문제 풀어봤는데 잘 못 푼다 이러면 인강 도움 받는 거 도움 될 수 있습니다. 고1 경우의 수를 너무 싫어하는데 어떻게 도와줘야 할까요? 너무 싫어하는 거를 뭐 좋게 만들 수는 없는데 중요한 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무리하게 시키지 않고 그냥 할 만큼 충분히 여유 주고 시켜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해야 되는 거니까 뭐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이 뭐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싫어하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는 지금 기본 개념도 제대로 안 돼 있는데 막 유형 풀거나 심화 문제 풀고 있으면 싫을 수 있거든요. 수준에 맞게 잘 풀릴 만한 거, 잘 풀 수 있을 만한 거, 베이직센 이런 교재로 풀리시면은 아마 덜 싫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심화 문제가 전혀 감도 안 잡힐 때 얼마나 시간을 쏟아봐야 할까요? 그리고 유형 학습을 어느 정도 하고 심화로 넘어가야 할까요? 심화 교재 푸는데 만약에 계속 막혀요. 풀리는 게 거의 없을 정도. 그거는 유형이 제대로 안 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래서 심화 문제가 너무 안 풀리는 경우 첫 번째 일단 유형은 잘 돼 있는지를 점검을 확실하게 해주시고요. 근데 유형이 잘 돼 있는 게 맞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사고력이 안 길러져서 그런 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오히려 한 문제당 적어도 10분 정도씩은 시간을 주고 스스로 고민을 해보게 하면은 그 과정에서 본인이 막 이런저런 시도를 다 해보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서 복습도 되고 응용력도 길러지는 거기 때문에 문제당 적어도 한 10분 정도씩은 고민하게끔 해주시는 게 좋다.